네, 92쪽부터 있는 요거 수열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 여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제일 흔하게 썼던 방법은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지? 민주 정신 차리고.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건데, 일반항으로만 수열을 표현하다 보면 표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지? 여러분 요거 기억하나? 이런 수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첫 항 1이고 두 번째 항 1이고 세 번째 항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앞에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그죠? 요 식이 그런 뜻 아닌가? 요 식이? 그지? n 플러스 2번째 항을 찾고 싶으면 그 바로 앞에 항과 그 바로 앞에 항 두 개를 더하세요 이런 말이니까, 그럼 1과 1을 더해가지고 2가 되고요. 그 다음 항은 뭐예요? 1과 2를 더해가지고 3이 되고요. 그 다음 항은 2랑 3을 더해가지고 5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 이거. 이거 뭐지 이거? 피보나치, 그죠? 피보나치 수열이죠. 피보나치 수열 같은 애들은 우리가 일반항으로 쓸 수 있니 없니? 일반항으로 못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항으로 쓸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열들을 이제 수열과 수열 사이의 관계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을 이제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점화식을 막 종류를 나눠가지고 이런 점화식에서는 이렇게 풀고 저런 점화식은 저렇게 풀고 막 이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고개 교과 과정에서 빠지면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추세가 이런 식이 나오면 그냥 써보는 거지. n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나오는 그 식들을 이용해서 답을 찾는 쪽으로 계속 추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을 만나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넣어서 풀어보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나와 있는 수학적 귀납법. 귀납법. 전에 우리 특강 시간에도 얘기했죠. 귀납법이라는 것은 내가 PN이라는 자연수 N에 대한 이 PN이라는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을 때, 그때 내가 되게 열심히 N에다가 1도 넣어보고 N에다가 2도 넣어보고 N에다가 3도 넣어보고 해가지고 100까지 다 넣어봤어. 그랬더니 100까지 다 넣어봤는데 100까지 다 성립해. 그러면 그것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증거가 되나요? 안 되죠. 100번째까지는 됐는데 101번째에서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한 거예요. n이 1일 때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직접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 단계로는 n이 k일 때 성립을 한다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럼 이제 지들끼리 알아서 자동으로 1일 때 되면 2일 때도 되는 거고, 그럼 2일 때 되면 3일 때도 되는 거고, 3일 때 되면 4일 때도 되는 거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죠. 수학적 귀납법.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틀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빈칸이 뻥 뚫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위아래 식들을 보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 그걸 이제 추측해 가는 거죠. 대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종종 이제 한 번씩 빈칸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위아래 식하고 잘 비교해 가면서 답을 찾아가야 되겠다. 자, 넘어가서 예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5번. A1이 1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그랬는데, 이 식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못 써보겠죠. 이해를 해야 써볼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이건 이런 뜻입니다. AN이 100보다 작을 때는 5를 더한 것이 다음 항이래요. 근데 AN이 100보다 클 때는 100을 뺀 것이 다음 항이래요. 자, 그럼 내가 이 규칙대로 쭉 써본다면 A1이 1이고요. A2는 얼마일까? 100보다 한참 작잖아. 그러면 1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5를 더하라는 뜻이죠. 5 더하면 얼마 돼요? 6 되겠지? A3는 얼마일까? 11 이렇게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신나게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를 하다 보면 얼마가 되는 순간이 올까요?
처음으로 100을 넘어가는 항이 얼마일까? 101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 101이라는 항은 몇 번째 항일까요? 21번째 항이겠죠. 그죠? 5를 20번을 더한 거니까 5를 20번을 더한 거니까 얘는 A21이 101일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에는 이제 처음으로 요 밑에 규칙이 적용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A22는 얼마가 되는 거야? A22는 A21에서 100을 빼버리니까 얼마로 돌아가요? 1로 다시 리셋 되는 거죠, 리셋. 그럼 다시 또 여기서부터 1, 6, 11, 띵띵띵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결국은 여기 있는 이 21개의 항이 반복되는 수열이겠네. 자, 그럼 an이 an 플러스 1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다시 말하면 an 플러스 1이 an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어요. 그럼 처음으로 지금 작아지는 순간이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때는 n값이 얼마일 때야? n값이 21일 때죠, 그죠? 21일 때 그래야지 A21이 A22보다 크다를 만족하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m이 지금 21이에요. m이 21. 그러면 거기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21까지 ak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ak가 지금 여기서 일단 끊을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끊을 거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얘는 그냥 무슨 수열이에요? 그냥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죠. 그죠? 공차가 오면서 첫 항이 1이니까 일반 항이 뭐예요? 공차가 일단 오면은 무조건 뭘 던져라? 5n을 던지는 거야. 5n. 그지? 공차가 오면 5n부터 던지고 첫 항이 1이 돼야 되니까 5n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4를 빼줘야지, 그치? 네, 요렇게 생긴 일반항을 갖는 이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21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등차 수열의 합 공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시그마의 성질로 풀어도 되죠. 그죠? 나는 시그마의 성질로 풀게요. 자, 5 꺼내놓고 2분의 21, 22 마이너스 84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해되죠? 그럼 2랑 얘랑 약분시키면 11 되니까 5 곱하기 11 곱하기 21 그럼 55 곱하기 21이니까 110, 110 얼마지? 1200 아닌데? 얼마예요? 21 곱하기 5n 마이너스 얼마야? 1150? 1155? 1155에서 84 빼는 건가? 그럼 얼마인가요? 1171? 그치? 네, 여기 4번이네요. 근데 계산하다 보니까 얘는 시그마로 푸는 것보다 그냥 이게 제일 빠르겠구나. 이 지금 첫 항이랑 끝 항을 아는 거네, 그지? 맞죠? 등차 수열인데 첫 항이랑 끝 항 알고 항수가 21개인 걸 아니까 그 등차 수열 합공식 중에 요거 있잖아. 요거 이제 그지? 얘가 제일 빠르겠네, 그지? 요걸로 하면 어쨌든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써보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찾아서 푸는 그런 문제다. 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은 A1이 1인 수열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요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에 코사인이 들어갔네요. 코사인. 그죠? 코사인이 들어갔는데, 일단 뭐 써보자. 우린 5번째 항을 찾는 게 목표니까요. A5가 등장할 때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그럼 1 집어넣으면 A2는 A1 더하기 2 코사인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A3는 A2 더하기 2 코사인 3분의 2 파이. A4는 A3 더하기 2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A5는 A4 더하기
2 코사인 3분의 4파이. 자,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일단 이 식에서 제일 거슬리는 것들이 이제 코사인들이니까 코사인 값들을 찾아버릴게요. 코사인 값. 자,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인가요?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요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3분의 2파이면은 얘는 뭐 그래프 그려봐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각변환으로 풀어도, 자, 각변환으로 풀어도 이렇게 되지 않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아닌가? 그죠?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코사인 3분의 파이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 다음 코사인 파이는 얼마인가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4파이 요 놈도 각변환으로 가볼까? 이게 코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럼 파이 기준이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인데, 자, 4분면이 지금 요거 3, 4분면이네요. 그죠? 3, 4분면의 코사인의 보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도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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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을 다 더한 값을 먼저 계산할게요. 자, 다 더하면 다 2배씩 되는 거니까 이거 1이죠.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없어지죠. 얘네 둘은. 이게 둘이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2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다 합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되겠네. 그지? 요 부분이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녀석들은 서로 같은 애들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A2 없어지고 A3 없어지고 A4도 없어지니까 남는 것은 A5는 A1 마이너스 3 요것만 남겠네. 근데 A1이 얼마래요? 1이랬죠? 얘가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결국 1 빼기 3. 답은 1번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치? 차근차근 써보면 되고 삼각함수 나오면 처리하면 된다. 그 다음에 94쪽으로 가서 요게 이제 수학적 귀납법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자, 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대요. 근데 항상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 할 때 맨 처음 시작은 얼마 넣는 거였지? 1 넣어보는 거. 그쵸?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숫자를 넣어보는 거거든. 직접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분의 1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n자리에다 1을 넣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다 n자리에다 1을 넣는다? 그냥 몇 개의 항만 더하겠다? 하나의 항만 더하겠다. 그 하나의 항이라는 건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을 말하죠. 그럼 첫 번째 항 혼자 있는 거니까 뭐 얼마예요? 그냥 1분의 1이니까 1인 거죠. 1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좌변은 1이에요. 좌변은 1이고 우변은 집어넣어 보니까 2가 돼가지고요. 자, n값이 1일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n이 m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마지막에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게 두 번째 할 일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요게 지금 이 주어진 식에 m 집어넣은 겁니다. m 집어넣은 거. m 집어넣은 거고, 그 밑에를 보면 자, 살짝 바뀌었거든요. 위에 거랑 밑에 거 비교해 보면 어디가 바뀌었어? 그지? 시그마의 끝이 바뀌었죠. 위 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시그마는 n번째까지 더한 거고요. 밑에 있는 시그마는 거기서 하나 더 더한 거예요. 하나 더. 그러니까 n번째까지 더한 것에다가 마지막 항을 하나 더 더해야지 얘랑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희주야, 요 자리에 들어갈 항은 자, 요 루트 k분의 1이라는 요 일반항에다가 k 자리에 얼마 넣은 거죠? 얼마? 봐봐.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1부터 101까지가 있고요. 이게 루트 k분의 1 이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0번째까지 루트 k분의 1에다가 얼마를 더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그치, 그거지, 그치. 그럼 지금은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가 m 플러스 1로 바뀌어 있고 여기가 m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그렇지. 루트 m 플러스 1분의 1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돼야지. 민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것은 루트 m 플러스 1분의 1 요거일 거예요. 그 밑에 칸도 똑같으니까 얘도 그럼 똑같이 요겁니다. 자, 근데 갑자기 다로 가면서 뭔가 모양이 확 바뀌었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다 빈칸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봐.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 이 다가 들어있는 줄과 그 위에 줄을 비교해서 다를 찾는 방식이 있고 다가 들어있는 줄과 그 밑에 줄을 비교해서 다를 찾을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의 상황이라면 위에 줄이랑 비교하는 게 편할까? 밑에 줄이랑 비교하는 게 편할까? 어디? 위에? 왜 위에야? 봐봐. 요 줄이랑 요 줄은요 중간에 연결하는 게 뭐죠? 부등호예요. 근데 요 줄이랑 그 밑에 줄은 어때요? 등호예요. 그쵸? 어떤 게 더 생각하기 편하겠어? 등호가 편해. 등호가. 그치? 물론 위에 줄에서 아래 줄로 내려오면서 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식을 변형시킬 건지 의도를 정확히 안다면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도 이렇게 변화시킨 거구나 라고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게 잘 안 보여요. 부등식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얘랑 얘를 비교하고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죠. 얘랑 밑에 줄을 비교하는 게 낫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다가 들어있는 줄과 그 밑에 줄을 비교할 건데 그대로 좀 써볼게요. 2 루트 m 플러스 루트 m 플러스 1 플러스 다 분의 여기는 2고요. 이것이 2 루트 m 플러스 1과 같아.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럼 좀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2를 다 날려. 2를 날리면 이거 없어지고 얘는 1 될 거고 얘도 없어져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m을 넘겨. 루트 m을 넘겨. 자, 루트 m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은 여기 루트 m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m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양변을 뒤집어요. 우리의 목표는 다를 찾는 거잖아. 양변을 뒤집어요. 양변 역수 취하면 루트 m 플러스 1 플러스 다 이렇게 되고 우변은 뒤집어졌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루트 m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m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는 뭐 해주면 좋겠어? 유리화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유리화를 딱 시켜주는 순간 루트 m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m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결국 다는 루트 m 이렇게 보이죠? 맞죠? 네, 이렇게 등호를 가지고 비교해야 이런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답을 찾아볼까요? 가에 알맞은 숫자 p는 1이고요. 나에 알맞은 식은 루트 m 플러스 1분의 1이었고요. 다에 알맞은 식은 루트 m이었어요. 자, 그럼 요것을 계산해보면 F15면은 루트 16, 그러니까 4분의 1이네. 4분의 1 플러스 p는 1이고 자, G25면은 루트 25니까 5 이렇게 되겠네. 4분의 5분의 5가 되겠네요. 답은 4겠네. 그지? 3번. 이렇게 빈칸을 채워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요 놈은 그래도 비교적 빈칸을 채우는 데 있어서 크게 뭐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발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비교하면서 식을 정리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있는 유제는 조금 더 중간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요. 자, 얘도 똑같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 2의 3n-2제곱 플러스 3의 n제곱이라는 숫자가 5의 배수라는 걸 증명하고 싶대요. 5의 배수. 자, 어쨌거나 제일 처음 할 일은 뭐지, 민주야? n에 얼마 넣어보는 거?
1 넣어보는 거. 1을 넣어봤더니 얘는 딱 5가 나와요. 5가 나와가지고 5의 배수다. 1을 집어넣었을 때 5의 배수다. 여기까지는 증명이 됐어. 확인을 했어. 자,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얘가 5의 배수라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지금 요 녀석이 지금 요 녀석이 n자리에다가 k 플러스 1 넣은 거죠. 보이니? 요 식에서 n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요 놈도 5의 배수다 라는 결론을 지금 얻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 2에 3k-2제곱 플러스 3의 k제곱을 5m 이렇게 놨는데요. 그 밑에 줄에 보니까 2에 3괄호 k 플러스 1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3의 k 플러스 1제곱 여기 등장하잖아. 그래서 그것을 뭐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식을 좀 잘 뜯어봐야 되는데 일단 m이 등장을 했어요. 여기에 m이 등장을 했죠. m이 등장을 했다는 건 방금 위에 줄에 요 녀석을 우리가 5m으로 놨잖아. 그럼 어떻게든지 요 놈이랑 똑같은 모양을 뽑아내야 돼요. 요 놈이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야지 걔를 빼고 거기다 5m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 녀석하고 똑같은 모양을 어떻게든 이 밑에 식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 지금 3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게 분배를 시키면 3k 플러스 1제곱이죠. 그죠? 3k 플러스 1제곱인데 자, 3k 플러스 1제곱인데 우리는 요 모양을 만들고 싶거든. 그래서 얘는 지금 2가 얘에 비하면 몇 개가 더 곱해져 있죠? 위에 거에 비하면 3개가 더 곱해져 있죠. 2의 3제곱이 더 있는 거잖아. 그럼 그 2의 3제곱 8을 앞으로 꺼내버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쓰면 위에 거랑 똑같은 거죠. 자, 마찬가지로 3의 k제곱을 만들고 싶은데 3의 k 플러스 1제곱이잖아. 3이 하나 남잖아요. 그럼 그 남는 3을 이렇게 앞으로 곱해줘요.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에 2의 k-3k-2제곱이 8개 있잖아. 8개. 그죠? 근데 뒤에 3의 k제곱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든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네를 5m으로 만들고 싶은데 얘는 8개 있고 얘는 3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쪼개. 5개 하고 3개로 쪼개. 이렇게 쪼개고 이거 가만히 냅두고. 보세요. 이거. 얘는 가만히 둔 거예요. 얘는 가만히 둔 거고 여기 앞에 8개 있던 거를 5개짜리하고 3개짜리로 쪼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이제 요 부분을 3으로 묶을 수 있잖아. 얘를 3으로 묶어주면 그럼 드디어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2의 3k-2제곱 플러스 3의 k제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을, 이 괄호를 우리는 뭘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 5m으로. 그쵸? 5m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5m으로 바꿔치기를 싹 해주면 결국 앞에 3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얘가 15m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15m이 되고 자, 요게 그대로 뒤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그죠? 플러스 5 곱하기 2의 3k-2제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양이 지금 요 모양인 겁니다. 그죠? 요 문제는 요 과정이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하고 같은 거니까 잘 비교를 해보시면은 나 빈칸에 들어갈 식은 값은 15가 되는 거죠. 나 빈칸에는 15가 들어가는 거고 다 빈칸에는 요 지수 부분이죠. 그쵸? 나머지 다 똑같고 지수 부분 3k-2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가에 들어갈 것은 처음부터 5였고요. 이렇게. 요 놈이 P, 요 놈이 Q, 요게 FK 이렇게 된다. 자,
자, 그럼 계산하면은 5 더하기 15 더하기 3 집어넣으면 7 되겠네요. 그죠? 5 더하기 15 더하기 7 답은 얼마야? 3번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11번 문제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레벨 2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벨 2가 다른 단원에 비하면 막 크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아서요. 우리 요 단원은 한번 레벨 2 문제를 다 푸는 걸 목표로 해볼게요. 그래서 8번까지 했는데 8번까지 딱 끝나면 수업 끝. 빨리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됐죠?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좀 어려워 보여요. 특히 나에 있는 저 식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에 있는 식. 그래서 수열 문제에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 써봐야지. 1식 집어넣으면서 써봐야지. 시그마니까 K 자리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하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나식을 한번 써볼게. 여기 위에다 써볼게요. 자, 요 나에 있는 요 식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써보시면은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K에다 1 집어넣으면은 A1 마이너스 2A2 이렇게 되겠죠? K에 1 넣은 겁니다. 자, K에 2 집어넣으면요. 앞에 이제 2가 이렇게 분배될 거 아니야? 2가 분배되니까 플러스 2A2 마이너스 22 4A3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게 지금 K자리 2 집어넣은 거예요. 자,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K에 3 집어넣으면 3A3 그 다음에 3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6A4 이렇게 되죠. 자, 조금만 더 써볼게요. 4 집어넣으면 플러스 4A4 마이너스 4 집어넣었으니까 8A5 이렇게 되겠네. 한 개만 더. 5 집어넣으면은 5A5 마이너스 10A6 이렇게 가겠죠. 이게 갈 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만 나열해 놓으면 잘 안 보이고 여기서 이제 계산되는 애들 계산을 좀 해보면은 자, 똑같은 거 두 개 날라갑니다. 날라가고 자, 얘네 둘이 계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A3이죠. 그 다음 두 개를 계산하면 뭔가요? 마이너스 2A4예요. 그 다음 두 개를 계산하면 뭔가요? 마이너스 3A5. 아, 규칙이 보이지? 그쵸? 뭐 일정한 규칙대로 어쨌든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가고 뒤에 첨자는 3, 4, 5 이렇게 나가는 규칙이 보여. 그러면 이 규칙대로 쭉 가가지고 자, 지금 우리가 20번째까지 쓸 건데 19번째를 한번 써볼게요. 19번째. K가 19일 때. 자, K가 19면 어떻게 되냐면 19A19 그 다음에 빼기 19 곱해졌으니까 38A20 이렇게 되겠죠? 이게 19 집어넣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K자리에 20 집어넣은 거 쓰겠습니다. K자리에 20 집어넣으면 자, 이어서 쓸게요. K자리에 20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20A20 마이너스 20 집어넣었으니까 40A21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앞에서부터 이어오던 규칙을 잘 살펴보면은 지금 얘네 둘이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얘네 둘이 계산해서 남는 게 뭔가 보면 마이너스 18A20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어오던 규칙이 그대로 쭉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알 수 있죠. 맞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요렇게를 한 번에 갈 겁니다. 이놈들을 한 묶음으로 볼 거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애가 지금 두 개 보이죠? 여기 맨 앞에 A1하고요. 맨 끝에 마이너스 40A21 이렇게 둘만 지금 요 규칙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쵸? 근데 문제에서 A1은 1이라고 했으니까 요 놈은 1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 조건에서 A2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얘기했어요. 얘는 얼마예요? 40이죠. 40 그죠? 그리고
여기 네모 박스 쳐놓은 이 부분이 이거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하고 어때요? 요 놈도 그대로 한번 써봐. 요 놈도 그대로 한번 써보면 K에 1 집어넣으면은 A3이죠. K에 2 집어넣으면은 2A4. K에 3 집어넣으면은 3A5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18 집어넣으면은 18A20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놈의 값을 구할 건데 이놈의 값을 우리가 간단하게 라지 A라고 표현을 해보면 그럼 여기 이 네모 박스 쳐놓은 이 부분은 통째로 뭐예요? 그치, 이 부분은 통째로 마이너스 라지 A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나식을 전체적으로 써보면 나식은 결국 이렇게 생겼네. 맨 앞에 A1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통째로 마이너스 라지 A가 됐고요. 그리고 맨 끝에 플러스 40이 더해져 있어. 근데 그 합이 98이야. 이런 상태, 그치? 그럼 A 나왔죠? A 이쪽으로 넘겨버리고 41 마이너스 98이니까 A 얼마예요? 마이너스 57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냥 봐가지고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써보다 보면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과 문제에서 제시한 식이 딱 맞아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써보는 거야. 써봐야 돼. 그죠? 눈으로만 이렇게 봐가지고 잘 안 돼. 써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두 번째 문제 갈게요. 2번. 자, 2번은 우리 아까 하프 모의고사에서도 있었는데 자, 이런 분수식을 만났을 때 우리 그 하프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놈도 지금 딱 처음에 보고 요 생각만 하면 돼요. 이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식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K제곱 플러스 2K 분모에 이게 있고 분자는 전개시켜버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로 쪼갠 다음에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다시 이 뒤에 남아있는 부분은 K제곱 플러스 2K니까 이거 K로 묶으면 어떻게 돼? K괄호 K 플러스 2로 다시 돌려서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그마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겁니다. 시그마 8까지 시그마가. 그럼 다시 쓸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1 플러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뭘 적용해주고 싶게 생겼니? 부분분수, 그쵸? 요거 부분분수 적용하면은 요거 빼기 요거 그래서 2분의 1 튀어나오겠죠? 2분의 1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튀어나오고 아이고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자, 요렇게 생긴 모양으로 우리가 이 시그마를 쓸 수가 있고 자, 그럼 계산할 때는 당연히 앞에 있던 1은 그냥 몇 대지 이거? 요거는 그치 앞에 그 시그마 위에 요거는 곱해지는 거죠? 상수니까 그래서 얘는 8로 빠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앞으로 꺼내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자, 핵심은 요 부분이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요거 계산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8 플러스 2분의 1 그대로 써주고 자, 여기가 이제 의미나 1씩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한 개 더. 그렇죠. 자, 그럼 처음으로 없어지는 친구가 보이죠?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3분의 1이 처음 없어지죠? 그럼 요 놈들보다 앞선 항들 1분의 1이라던가 2분의 1은 안 없어지고 살아남겠지. 4분의 1은 없어질 거고 뒤에 거랑. 그죠? 그럼 이 규칙대로 갈 거면은 앞에서 두 개의 항이 살아남았으니까 뒤에서도 두 개가 살아남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8까지 가는 데 있어서 8만 쓰지 말고 8 바로 앞에 7 집어넣는 것부터 쓰는 게 좋겠죠. 자, 해줘. 여기다 7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마지막 8 집어넣으면 그렇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맨 앞과 세 번째 거가 남았으니까 뒤에서도 맨 뒤에 거랑 뒤에서 세 번째 거가 남겠죠. 항상 대칭인 위치로 남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8 플러스 2분의 1 괄호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숫자 굉장히 더러운데 계산해보면 뭐였더라? 45분의 얼마였는데? 이게 2분의 3이고 이게 마이너스 90분의 19니까 이게 90분의 135에서 90분의 19를 빼는 거죠? 그러면 90분의 116인가? 그죠? 90분의 116. 90분의 116 앞에 2분의 1 곱하니까 8 플러스 90분의 58인데 자, 이게 약분시키면 45분의 29. 그러면은 45분의 389가 되겠네요. 389. 그죠? 2번. 네,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까지 끝났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0,0과 3n,0과 0,3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NBN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경계와 내부의 점 중에 x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해라. 자, 그려야 돼. 그지? 0,0이 있고요. 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3n,0이 있어요. 여기가 AN이라고 할게요. 3n,0. 여러분 이거 그림만 잘 그리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있어요. 여기가 B가 3. 그럼 삼각형을 이제 문제에서 말한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지? O, B, AN. 자, 이런 삼각형인데 지금 이게 만약에 AN도 n에 관한 식이고 B라는 점도 n에 관한 식이었으면 복잡한 얘기인데 지금 다행히 B는 그냥 3이잖아요. 3. 0,3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 1이 있을 거고 여기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결국은 이 삼각형에 찍혀 있는 정수점이라는 것은 딱 네 종류인 겁니다. y좌표가 0인 애들, y좌표가 1인 애들, y좌표가 2인 애들, y좌표가 3인 애들. 이렇게 네 종류로 따다다닥 구분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지금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자, 봐봐. 여기서 내가 1 따라서 쭉 갔을 때 얘랑 만나는 요 지점하고요. 그 다음에 2 따라서 쭉 갔을 때 얘랑 만나는 요 지점을 이렇게 표시해보면 자, 그림만 봐도 딱 보여. 얘가 뭐고 얘가 뭐일 것 같아? 여기가 지금 3n 아니야. 그럼 여기 뭐겠어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2n이라는 거 보이죠? 뭐 복잡하게 계산 안 해봐도 당연히 그죠? 1대 1대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이 맨 밑에 줄에 찍혀있는 정수점이 몇 개일까 생각해보면 자, 여기 찍혀있는 정수점들은 0부터 시작해서 3n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럼 이 개수를 3n개라 그래야 되니 3n 플러스 1개라고 해야 되니 3n 플러스 1개라고 해야죠. 0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찍혀있는 정수점이 3n 플러스 1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인에 찍혀있는 정수점은 몇 개겠어? 2n 플러스 1개 아니겠어? 그죠? 2n 플러스 1개.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인에 찍혀있는 정수점은 n 플러스 1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찍혀있는 요거 하나. 그죠? 요거 한 개. 그치? 그럼 다 센 거지 뭐. 이 빨갛게 써져 있는 네 가지만 더하면 그게 이 삼각형의 경계 또는 내부에 찍혀있는 정수점의 개수가 되겠고 고로 fn은 자, 요거 싹 더하시면 되니까 6n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죠? 맞죠? 그럼 6n 플러스 4에다가 이제 시그마 1부터 10까지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를 씌워버리면 여러분 왜 그랬죠? 1부터 10까지 n은 뭐야?
55. 55가 몇 개 있어? 6개 있죠. 55가 6개 있고 자, 10 곱하기 4니까 40이 더해집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370이 되겠죠. 그죠? 370. 답은 2번.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지. 그쵸? 그림 그려가지고 정수점들을 구분해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가면 4번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야, 이거는 그냥 뭐 하면 될 것 같아? 무슨 화? 유리화 시키면 되지, 그치? 그죠? 유리화 시켜볼게요. 이 부분을 유리화 시키면 분모가 루트 k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2였는데 여기다 얘를 유리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거 곱할 거 아니에요. 루트 k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를 곱하겠지. 이렇게 곱할 거고 당연히 그러면은 요 부분이 그대로 분자에도 생기겠죠. 자, 이 부분이 그대로 분자에도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분모는 그냥 얼마만 남아요? 이거 전개시키면은 2만 남죠, 그죠? 2. 그래서 2가 이렇게 깔려 있고 분자는 요거인, 그죠? 요거인 요런 상태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요 놈을 이제 m부터 k는 m부터 45까지 더했대요. m부터 45까지. 그럼 생각해보자. 2분의 1은 이제 시그마 k는 m부터 45까지 2분의 1 앞으로 당겨버리고 자, 루트 k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 그러면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m이니까 m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m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m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그 다음 것은 플러스 루트 m 플러스 5 마이너스 루트 m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요 k 자리에다가 처음에 m 넣었으면 그 다음에 m 플러스 1 넣어야지. 그 다음에 m 플러스 2 넣어야 되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보면 m 플러스 2 넣는 거니까 m 플러스 2 넣으면은 루트 m 플러스 6 마이너스 루트 m 플러스 4인가? 이게 되겠지, 그치? 그럼 없어진 애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m 플러스 4부터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m 플러스 5도 없어지겠죠. m 플러스 5도 없어질 거고 m 플러스 6도 당연히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초반부에 남는 것은 요놈과 요놈 이렇게 두 개가 남을 거야. 그치? 그럼 같은 규칙대로 계속 간다면 자, 마지막 부분에서도 45에서 끝날 건데 45만 쓰지 말고 그 바로 앞에 것도 쓰자 그랬죠? 44부터 넣어봐요. k 자리에 44 집어넣으면 루트 48 마이너스 루트 46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45를 집어넣으면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7 이렇게 끝날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이 남아있으니까 뒤에서도 두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이 남아있겠고 나머지는 지워지겠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1 괄호 마이너스 루트 m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m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요거 루트 48 이거는 4루트 3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7이고요.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우변에 써있는 얘가 지금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1과 같아야 된다 이거니까, 그죠? 2분의 1 이쪽으로 곱해버릴까? 양변에 2 곱해버릴까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이 녀석은 자, 2 곱한 거니까 4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6인데 2 루트 6 이 안으로 집어넣어버려. 그럼 24 되죠. 그리고 플러스 2 이거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생각해봐. 4 루트 3 날려요. 이거 이렇게 날리고 자, 남아있는 걸 생각해보면은 7하고 만나가지고 2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루트 25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루트 24여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니? 루트 25가 나와야지 얘랑 계산해가지고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m 플러스 3이 25가 되고
m 플러스 2가 24가 돼야 모든 것들이 따라라락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m 값은 얼마냐? m 값은 22가 되겠네요. 그죠? m 값은 22.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리화시켜서 푸는 문제인데 제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었다. 자, 넘어갈게요. 99쪽으로 가서 99쪽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 문제는 A1이 1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의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랬네요. 그럼 SN부터 좀 써놓을까? 다은아, 등비수열 합공식 뭐죠? 공비가 4니까 공비가 4면 공비를 앞에 써야지. 그쵸, R-1분의니까 4-1분의. 자, 여기는 첫항 1이니까 생략하고 4의 n제곱 마이너스 1. 맞아요, 그쵸? 요건데, 자, 여기 지금 SK 앞에 3이 딱 곱해져 있어요. 그럼 이 분모에 있는 3 없어지겠죠. 그럼 이 시그마를 한번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여기가 4의 K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 여기는 3 마이너스 2의 K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 두 개 없어지겠죠?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볼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얘도 아까처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냐면 3 곱하기 4분의 1의 K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요거는 2분의 1의 K제곱이죠. 이런 상황 아닌가? 그러면 얘는 얘대로 등비수열이고 얘는 얘대로 등비수열인 거예요. 그죠? 그지? 자, 요 놈부터 봐봐. 요 놈은 어떤 애인가 보니까 얘는 첫 항이 K에 1는 거니까 4분의 3이 첫 항이고요.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인 거예요. 그죠? 요 친구는, 그지? 일반항을 잘 보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 요 친구는, 자, 얘도 등비수열인데 얘는 첫 항도 2분의 1이고 공비도 2분의 1인 그런 등비수열이에요. 그죠? 그러면 둘 다 각각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볼게요. 자, 요 녀석은 등비수열 합공식 써주면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1-4분의 1분의 첫항 4분의 3이고 1 마이너스 항수 10개니까 4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될 거고, 빼기 뒤에 있는 친구는 첫항이랑 공비가 둘 다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항도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써놓고 보면 이거 날아갑니다. 분모 4분의 3 분자에도 4분의 3 분모 2분의 1 분자에도 2분의 1 이렇게 날아가요. 그럼 뭐만 남냐면 1 마이너스 4분의 1의 10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의 10제곱 요것만 남아요. 그럼 1도 날아가. 이렇게 돼. 그치? 그럼 마지막으로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잘 묶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4분의 1의 10제곱이라는 건 2분의 1의 몇 제곱이에요? 20제곱이죠.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됐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2분의 1의 20제곱으로 묶어버렸잖아. 2분의 1이 20제곱으로. 그럼 여기도 2분의 1의 20제곱으로 묶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1만 남을 거고요. 얘는 2분의 1이 10개밖에 없었는데 억지로 20개를 묶었으니까 얘는 반대로 2가 10개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야지 얘를 다시 분배 법칙을 했을 때 위에 줄과 같은 모양이 되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2의 10제곱이 얼마죠? 1024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부분의 값이 1023이라는 거고, 그 1023이 바로 문제에서 말한 누구예요? m 값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m 값은 1023, 5번이 되겠다.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라스트 세 문제. 6번 봅니다. 6번은 A1이 1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을 만족한대.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식이네요. 이거 뭘 나타내는 식이야?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죠?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3이라는 얘기까지 다 해줘버린 거예요. 그죠? 공차가 3이고 첫 항이 1인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 일반항 그냥 바로 나오네. 일반항.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면 뭐부터 던져? 3n부터 던져. 그 다음에 첫 항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일반항 나왔습니다. 지금 일반항. 자, 그럼 이제 시그마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K는 1부터 20까지. 자, AK면 3K 마이너스 2고요. AK 플러스 1이면 3K 플러스 1입니다. 그죠? N자리에다 K 플러스 1 넣고 전개시킨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얘도 딱 보니까 얘도 뭐 쓰란 얘기야? 또 부분분수 쓰란 얘기죠. 부분분수 쓸 거예요. 그러면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주니까 빼면 3이 남네. 그치? 그럼 3분의 1은 요렇게 3분의 1은 시그마 앞으로 당겨주시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결국 3K-2분의 1 빼기 3K 플러스 1분의 1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3분의 1 두시고 1부터 집어넣으면 1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요거니까 아주 깔끔하게 없어지겠네요. 58분의 1인가? 58분의 1 마이너스 61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바로 인접한 애들끼리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쭉쭉쭉쭉 없어지고 맨 앞에랑 맨 끝에만 딱 남겠네. 그러면 3분의 1 괄호 1 마이너스 61분의 1이 남겠고요. 그럼 3분의 1 곱하기 61분의 60이 될 거예요. 약분시키면은 61분의 20. 그럼 P 플러스 Q는 81 요거네. 그지? 충분히 풀만한 문제죠. 아주 할만한 문제.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7번 문제 같은 게 많이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7번 문제 같은 거라는 건 SN과 AN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 최근에 아주 전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도 여전히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패턴이에요. 자, 7번은 SN에 대해서 이런 식이 나와 있어. SN분의 SN 플러스 1이 10분의 1이다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 그때 S10분의 A 구의 값은, 자, 우리가 요 식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SN 자체를 합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SN 자체를 하나의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지금 SN분의 SN 플러스 1이 10분의 1이라는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건 이 SN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인 거예요? 니네 만약에 AN분의 AN 플러스 1이 5다 만약에 이렇게 써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이게? 등비수열. 공비가 5인 등비수열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치? 다음 항에서 요 앞에 항을 나누면 맨날 5인 거니까 다시 쓰면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공비가 5인 등비수열이지. 얘를 그렇게 보자는 거야. 지금 SN분의 SN 플러스 1 요게 지금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SN이 등비수열이야. SN이 등비수열이고 공비가 10분의 1인 것도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원래 S1은 원래 A1과 같은 거잖아. 그럼 문제에서 A1이 1이라 그랬으니까 S1도 1인 거예요. 그지? 그럼 여기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나오겠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 항 1이고 공비가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에 n-1제곱 이게 SN인 거예요. 그러면 SN이 나왔으면 SN을 가지고 우리 뭘 찾을 수 있죠? AN을 찾을 수 있잖아. 그치? 항상 SN을 가지고 AN을 찾을 수 있어. 어떻게? SN에서 SN-1을 빼는 방식으로. 근데요, 지금은 우리가 굳이 N에 대해서 풀 필요도 없는 게 나는 이거 찾는 게 목표 아니야. S 10분의 A 9를 찾는 게 목표잖아. 그러니까 AN 중에서 나는 몇 번째 항만 궁금해? 9번째 항만 궁금해. 다른 항은 안 궁금해. 그래서 A9를 바로 찾을게요. 자, A9는 뭐야 그럼? S9에서 S8을 뺀 거네요. S9에서 S8을 뺀 거. 그러면 S9는 10분의 1의 8제곱이고요. S8은 10분의 1의 7제곱입니다. 이게 A9예요. 이게 A9고, 자 그럼 S10분의 A9는 뭐냐면 A9가 방금 전에 쓴 10분의 1의 8제곱 마이너스 10분의 1의 7제곱이고요. 자 S10은 요게 지금 SN이잖아요. 요게 SN이니까 여기다 그냥 10 집어넣은 거. 그러면 10분의 1의 9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공통적으로 전부 10분의 1의 7제곱 날릴게요. 이거 날리고, 이거 한 개 남고, 이거 두 개 남겠죠? 그러면 10분의 1의 제곱분의 얘는 10분의 1 남았고, 이건 마이너스 1 됐어요.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9, 밑에는 100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100배 해버리면 마이너스 90, 요게 답이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SN에서 SN-를 빼가지고 AN 찾는 건 아는데 이 SN 자체가 이렇게 어떤 규칙을 갖는 수열일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걸 빨리 캐치해서 SN을 먼저 쓰고 SN을 이용해서 AN을 찾고 이 순서로 가면 풀리는 문제다. 자, 마지막 문제. 자, 8번 문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얘가 그 점화식, 그 관계식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자, 관계식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인데요. 요즘 추세가 그냥 써보다 보면 규칙이 보이는 그런 문제라고 했잖아. 그래서 일단 써보는 거야. 일단 써봅시다. 자, 첫 번째 항은 A라고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그지? 그러면 요 식에다가 우리가 1을 집어넣으면 A3는 A2 마이너스 A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A3가. 자, 그럼 A4는 얘는 A3에서 A2를 뺀 건데 A3는 방금 전에 요거 아니야. 요게 A3죠. 요게 A3고 그럼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고 A2는 마이너스 2니까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돼가지고 여기 그냥 마이너스 A가 되네요. 그죠? 네 번째 항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A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도 자, 요 규칙대로 써보면 A4에서 A3을 빼는 건데 자, A4가 방금 구한 얘잖아, 그지? 그럼 요걸 또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A에서 자, A3을 빼니까 얘를 빼는 거잖아? 얘를 빼면 플러스 2 플러스 A가 되니까 2만 남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럼 하나 더 A6 구해볼게요. A6은 A5에서 A4를 뺀 건데 A5는 얘였고 A4는 얘였어.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자, 빼면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 A가 됩니다. 그죠? 2 플러스 A.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A7을 구해볼게요. A7은 A6에서 A5를 빼는 거니까 자, A6이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뭐 나와? A 나오죠. 그죠? 그리고 A8까지만 이제 구해보면 A8은 A7에서 A6을 뺀 거니까 자, A에서 2 플러스 A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A1이 A였고 A2가 마이너스 2인 상황에서 지금 시작한 거잖아. 그러면 지금 A 나왔고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아하 주기가 나왔네. 그지? 결국 얘는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6개가 반복되고 있는 수열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써보면서 눈치를 챌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지금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더한 것이 130이래요. 근데 다행히 A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은 알려줬어. 그럼 생각해봐. 자, 이 맨 처음에 있는 A, 양수죠. 얘는 뭐예요? 음수죠. 얘 뭐예요? 음수죠. 요거 음수죠. 요거 양수, 양수죠. 자, 부호를 판단할 수 없는 애가 하나도 없어. 정확히 양수, 음수 판단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써볼까? 자, A의 절대값, AN의 절대값을 써보면, 자, AN의 절대값은 첫 항은 A 그대로, 두 번째 항이 2, 그죠? 양수로 바뀌어야 되니까, 세 번째 항은 2 플러스 A, 자, 네 번째 항 A, 다섯 번째 항 2, 여섯 번째 항 2 플러스 A.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한 묶음이죠. 그죠? 그럼 이 한 묶음의 합이 얼마예요? 이것들의 합. A가 4개, 4A에다가 2도 4개, 4A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AN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놓은 이 수열은 6개씩 잘라가지고 그 합이 4A 플러스 8이구나.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몇 번째 항까지 더할 거예요? 130번, 아니구나. 20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럼 20번째 항까지 얘를 더한다면 이 4A 플러스 8이라는 이 세트는 몇 세트 들어가? 3세트 들어가죠. 그럼 3괄호 4A 플러스 8일 거고, 그 다음에 19번째 항이랑 20번째 항은 다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랑 같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뒤에 플러스 A 하나, E 하나를 더 더해주시면 이 값이 130이 되는 거네요. 그럼 뭐니 이거? 13A에다가 26인가? 26 더한 게 130인 거니까 13A가 104. A는 얼마야? 8인가? 그쵸? A는 8 이렇게 되겠네. 얘가 답이네요. 그죠? 그래서 수열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신 있는 단어들로 만들만 해요. 그치? 다른 단어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만 하다 보면 감이 좀 잡힐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1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수2를 들어갈 건데, 다음 주부터 수2 시작하면은 수1 풀 시간 없어. 그러니까 이번 주말 동안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요 책에 적어도 레벨 1까지는 다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알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